네, 다음 발표는 혼의 소멸과 간섭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송현희 선생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송현희 선생님. 네, 제가 지금 발표를 맡게 된 송현이고요. 전 전북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혼의 소멸과 간섭 이론이고요. 부제는 오컬티즘의 한과 환입니다. 네, 사실은 이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소멸 이론과 간섭 이론이라는 이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오컬티즘의 한과 환이라는 그 한자적인 이름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연구 지원을 신청을 했고요.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논문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논문을 지원을 할 때도 이 작품을 중점으로 신청을 했고, 현재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연구자님들도 있을 텐데요.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귀신의 한과 환인데요. 한자적인 의미는 한은 그 차가움이라는 한이고요. 환은 따뜻함, 뜨거움이라는 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혼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후속으로 같이 연구하고자 하고 있는 서양의 이 신비 아파트는 동양의 우리나라의 작품이고요. 또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인 소울이라는 작품의 연계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을 오컬티즘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또 테마록이라는 작품으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컬티즘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은비학 혹은 신비학 또는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 안쪽, 즉 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면에 대한 하나의 공포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수주를 받았던 좀비라는 존재에 대한 것도 인간의 공포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발현이라는 측면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영화의 하나의 측면을 보면, 최근에도 방영이 됐던 악기나 손더 게스트 등등의 드라마 속에서도 인간의 심연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무서운 존재, 귀신이나 혹은 서양의 어떤 어두운 존재들이 실제 존재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어두운 측면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나 무서운 존재들의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과 종교적 상황과 접목된 다양한 영적인 존재들이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도 사실 여기가 약간 제가 조금 잘려가지고 화면에서 약간 조금 옮겨서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안에서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영은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 또한 인간 자체가 사실은 약한 존재이지만, 영이라는 것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음, 좀 표현하고자 하는 존재로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혜실 연구자의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낯선 것,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악의 개념을 추서하고 두드러지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또 다른 말로 이방인, 외국인, 주변인, 사회 이탈자, 낯선 것으로 흔히 악한 것으로 분류를 해서 사탄, 마귀, 악마로 정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표현한 오컬티즘이라는 것은 이 안에 숨어져 있는 악한 존재,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오컬티즘 안에서 보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실은 연구의 제목으로 처음에 소개는 했지만 소멸 이론과 간섭 이론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이론을 중심으로 논문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를 하나로 좀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일 뿐이고요. 이 이론으로 전체 논문을 전개했다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이 안에서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심적인 설명하는 단어로서 좀 존재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멸 이론이라는 그 자체는 인간의 기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어떤 간섭이라는, 즉 침범하는 존재. 간섭 이론이라는 것은 이 기억이 다른 정보의 간섭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소멸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기억될 수 있음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즉,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다른 단계를 거치게 되거나 최근에 방영되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처럼 천국으로 가는 단계나 지옥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헷갈리게 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다른 존재를 통해서 간섭을 당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가게 되는 그래서 어 질서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하나의 의문점으로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 아파트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된 것도 사실은 아동용이라는 위에 앞에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우리가 그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된다라면 좀 더 쉽게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심리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의미를 순차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추천을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인간의 모든 측면에 대한 순차적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으로는 추천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혼을 차가움이라는 한과 따뜻함이라는 환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의미에서 현대 그리고 그 너머의 의미까지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이해의 접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동서양의 귀신을 등장시킨 이 시리즈 속의 한과 환의 의미를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실의 변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멸 이론과 간섭 이론은 이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제로 전체적인 논문의 설명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이미지는 사실은 둥글둥글 귀엽습니다. 하지만 등장하는 사실 원기라든지 이미지들은 어른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정확하고 그리고 동성애의 귀신들의 모습들도 사전적인 어떤 의미들이나 이런 모든 전통적인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실 담겨져 있는 소멸 이론은 단순하게 보면 하리라는 12살의 소녀를 중심으로 악기라든지 그리고 단순한 귀신들을 소멸시키는 소멸부터 그리고 이것을 간섭하는 악기의 존재들이 등장함으로써 이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한과 환이 순차적으로 보여지는지를 이제 문학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단순히 악이 퇴치된다라는 단순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단순히 인간으로 인해서 생긴 한을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것뿐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동서양의 귀신들의 조화로운 어떤 등장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한국적인 정서를 잘 보여주고
이 안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스토리의 라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함과 복잡함이 이 안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인간의 복잡한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안에 단계적인 것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용한 부분인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후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완전히 동화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거주한다라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초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은 거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 이 단계가 사실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그 적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소멸되고 간섭되는 그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작품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단계로 보여지는지 각각의 대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현세, 내세에 대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동양을 바탕으로 하여 서양의 다양한 형태들을 중심으로 분석됨으로써 표현된다라는 측면이 중요한 분석의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귀신들이 등장하고 표현되는 측면들이 다양하게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상랑각시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귀신의 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태가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분석되는 단계에 따라서 원래의 모습의 중간 단계,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분석되는 되게 토속적인 이름이죠. 준서의 어머니라는 측면이 변형되는 원규를 표현이 되지만 약간 이제 3단계, 어떤 형태에서는 2단계, 어떤 단계에 따라서는 5단계, 이 변형되는 순서에 따라서 차가운 단계에서 따뜻함의 단계, 어떤 형태에서는 따뜻함의 단계에서 차가운 단계로 변형되는 그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신들의 형태에 따라서 그 단계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준에 따라서 보여준다라는 그 전체적인 분석의 단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된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동양의 이런 연구의 모습이 서양의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귀신이 갖고 있는 한이 환으로 바뀌는 과정이 없는 존재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등장하는 악기 중 가장 큰 한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그 한이 강력한 어둠의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예외의 경우가 등장한다라는 측면이 모든 작품에서도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예외의 측면이 등장한다는 것이 이것을 해결하는 주요 집단이 보이는데요. 그 집단을 주축으로 해서 해결하는 단계 또한 이 전체적인 측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정리되는 측면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분석이 되고 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되는 표는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되는 표는 이렇게 정리되는 표 말고도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결론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간에 과정적으로 봤을 때는 끝의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그래 우리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라는 따뜻함으로 풀어지는 환이라는 측면은 단순하지만 그 중간에 풀어지는 여러 가지 분석의 단계들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은 단순하지만 중간에 풀어지는 동양의 여러 가지 귀신의 모습들의 전체적인 질서정연하게 풀어지는 모습들은 이게 풀어지는 모습과 후에 이어지는 서양의 귀신들의 정의되는 모습까지 비교해서 풀어지는 분석의 모습들은 나중에 후의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후의 서류로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현희 선생님 혼의 소멸과 간섭 이론에서 오컬티즘의 한과 환으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마침 저희 집에도 어린이가 있어서 신비 아파트 같이 봤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